과학기술 12강 일단 문단 기호부터 합니다. 1문단, 2문단, 3문단 하니까 전개 방출에 대한 얘기죠. 생소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4문단이 지나치게 기네. 뭔가가. 그죠? 4문단 읽으면서 뭔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자, 1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주어가 뭔가 보지. 금속이나 반도체 표면에서 전자를 방출하여 이를 이용하는 기술까지가 주어네. 전자 방출 기술이네. 그자? 그게 바로 또 요 말과 같은 말이네. 그죠? 디스플레이 센서 필요한 기술이다 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네요. 그죠? 전자를 밖으로 방출시킨다는 얘기네요. 근데 밖은 어디다? 진공석이네. 그게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했으니까 두 개 무슨 패턴을 읽어라? 비교 대조 패턴으로 읽어야 되죠. 맞지? 이게 비교 대조 패턴으로 읽는데 열전자 방출 설명보다도 아까 이 문단부터는 전부 다 전개 방출이었죠. 전개 방출에 대한 설명으로 좀 집중되고 있네요. 자, 처음부터 봅시다. 그다음 열전자 방출은 금속에 전압을 걸어 당연히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니까 저항이 생기고 가열되는 생수합니다. 뭐가 있다? 줄 가열 현상이 있다네요. 이런 걸 이용하는데 가열된 금속 내의 전자가 열적으로 에너지를 좀 더 받았네. 그리고 또 생소한 말 있지. 우리는 아는 말일지 모르겠다. 전위장벽이라고 있네요. 그죠? 그거를 뭐 해서 넘어야지. 전위장벽 속에 갇히면은 아직까지 방출되지 못하고 전위장벽이라는 것이 전할 때 위치겠죠, 요거는요. 그지? 어떤 레벨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벽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전위장벽을 넘어야 금속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때 자 이제 또 새로 나오는 개념이 또 뭐 있습니까? 일함수라는 개념이 나오네. 개념들 지금 전위장벽, 일함수 이렇게 나옵니다. 일함수가 전위장벽의 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그죠? 전위장벽의 크기에 해당 에너지가 일함수인데 따라서 일함수는 전자가 방출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다라고 했네요. 밑에 그림을 보니까 금속 안에 전자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맞죠? 구속되어 있는데 얘가 이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높이 뛰기를 해야 되죠. 맞지? 그리고 일함수는 이 전자가 높이 뛰기 할 만큼의 높이죠. 맞죠? 그 높이네요. 어느 정도 힘으로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가? 그 최소한의 힘이 일함수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일함수만큼 뭐 해야 되노? 일함수 높이가 작을수록, 값이 작을수록 뛰어넘기는 쉽겠네요.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과학기술 지문했던 활성화 에너지도 비슷하네요. 그죠? 맞지? 그것도 반비례 관계였잖아. 마찬가지네요. 그죠? 따라서 일함수 최소 에너지랍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일함수는 뭐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일함수는 고유하고 요거는 아까 활성화 에너지와 비슷한 거죠. 우리 촉매 맞죠? 촉매가 활성화 에너지를 뭐 하는 거였습니까? 우리 정촉매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는 거였죠. 그지?
특징 나왔습니다. 이람수의 특징. 뭐다? 물질에 따라 고요하다 이거죠. 그렇다 물질에 따라서 고요하다는 얘기는 어떤 물질을 쓰냐에 따라서 방출이 쉽게 된다는 얘기죠. 마치 일항수 값을 뭐한 걸 쓸수록 낮은 걸 쓸수록 전자 방출이 쉽겠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문단 가열해서 열전자 방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금속에 뭘 걸어? 전압을 걸어 저항이 생겨가지고 열을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열을 받아가지고,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에너지가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장벽을 뛰어넘는다. 뛰어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힘이 이람수다. 이 정도 개념 잡았습니다. 이문단어입니다, 이제. 비교 대조 패턴이죠. 이번엔 뭡니까? 외부 전위가 있네요. 그죠? 외부 전위를 가해서 표면에 있는 전자가 이번엔 무슨 현상이란다? 터널링 현상이라네. 위에는 줄 가열 현상이라 했고 이번엔 터널링 현상이라고 했어. 그래서 고체 밖으로 방출되는 현상인데 터널링이란 그렇네요. 이번에는 보니까 위에는 전자 자체의 에너지를 변화시켰지. 맞죠? 위쪽에는 전자의 에너지를 변화시킨 것 맞니? 즉 전자한테 힘을 줬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준 것 맞니? 그 힘이 바로 뭡니까? 전자 열받치기 했죠. 전자를 열받치기 했고. 근데 밑에는 보니까 전개방출을 보니까 전자를 열받치게 한 것이 아니라 뭐를 낮추게 했습니까? 전이 장벽을 뭔가를 낮추겠네요. 그죠? 자, 봅시다. 터널링이란 전이 장벽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도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데 전개 방출 전자는 상온에서 온도를 뭐 하고 있다? 유지했습니다. 요게 지금 차이점이죠? 맞지? 그래서 이거는 뭐다? 냉전자라는 개념 나왔어요. 개념 나왔습니다. 냉전자는 차가운 게 아니고 가열 과정이 없다 이거겠지. 뭐 있습니까? 또 비교 대조 패턴이죠. 열전자와 냉전자 차이점 얘기하지. 열전자는 전자들마다 각기 이동 속도가 다르다. 그렇다면 냉전자는 이동 속도가 균등하겠죠. 따라서 분포도 균등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만 방출되는 이건 임의의 방향이랍니다. 시간에 따라 나오는 양의 균일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것의 장점이 바로 전개 방출 전자겠죠. 즉 냉전자겠지. 자, 이 문단 해서 여기까지 읽었죠? 자, 전개 방출은 외부에서 뭔가를 힘을 가하네요. 그래서 터널링 현상으로 인해서 본래 전위 장벽만큼 일함수만큼 가져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도 튀어나간단다. 자,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위를 본다는 얘기죠. 그림위를 봅니다. 그래서 이 고체 표면에 자, 일단 아까처럼 외부 전위, 강한 전기장이 주어지죠. 외부 전위는 강한 전기장과 같은 말이죠. 맞지? 했더니 표면의 전위 장벽이 점선의 표와 같이 이렇게 뭐된대? 휘어진대.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도 재심은 있는 내용은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위 장벽이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지금? 강한 전기장이 외부 전위가 가해진 거지. 그렇다면은 이 에너지 장벽이 이렇게 두꺼웠는데 이렇게 조금 더 얇아졌죠. 그래서 이걸 뚫고 전자, 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 전자가 방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가 증감에 따라서 이제 또 무슨 나옵니까? 비례 반비례 패턴이죠.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무슨 얘기입니까? 전기장 세기와 장벽의 휘어짐 정도는 서로 비례관계죠. 두께는 더욱 얇아지게 되므로 방출 효과는 더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전기장은 전압을 뭐하게 세게 하고 뒤에 나오지. 그래서 양극과 음극의 거리에서 뒤에 문장을 정리하면 이래 되죠. 전기장이라 하는데 전기가 방출되는 쪽이 음극인데 걸어준 전압을 양극과 음극의 거리값으로 나눈 게 전기장이다 이거지. 따라서 이것만 봐도 전기장은 전압의 세기하고 관련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시다. 일반적으로 전개 방출 현상은 이제 전기장의 세기가 어느 정도일 때 5 곱하기 10의 7성 볼트 퍼 센티미터일 때 이상일 때 일어난답니다. 이 정도 뭐다 힘이 가해져야지 그래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전기장의 세기가 5 곱하기 10의 5성 볼트 퍼센트죠. 위에 거하고 밑에 게 어느 게 값이 크죠? 위에 게 크잖아. 그럼 분명히 이상에서 일어난다 했잖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작은 이 정도보다 좀 컸을 때 만약에 10의 7성과 5성 사이 이때 뭐가 생긴다노? 이상한 일이 생긴다지. 여기까지 됐나? 지금? 야, 그것도 고민이잖아. 분명히 10의 7성 이상에서 일어난다 했는데 그 근접하기 위해서 각이 하려 했더니 평평한 평평한 문제에서는 기체가 뭐 되더라? 이온화 되더라. 이 말도 모를 거거든. 이온화 된다는 게 뭐죠? 기체가 뭘 띈다? 전하를 띈다는 얘기죠. 맞죠? 전하를 띄가지고 결국 불꽃이 튀겠죠. 맞지? 그래서 이거 아마 전기장 때문이겠죠. 그죠? 기체 자체가 이제 전기를 띠네 그지? 막아. 전기를 띠가지고 불꽃이 튀는 방전현상 생겨서 스파크가 생겨서 안정적으로 되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야, 이제 문제가 있네. 방금 어디서 문제고? 이까지 10의 7성까지 올려야 될 거냐? 이상까지. 근데 5성 정도까지만 올려도 지금 뭐다? 스파크가 생긴대. 어디에서는? 평평한 데서는. 이해됐나? 평평한이라고 넣어놨잖아. 따라서 평평한 거 나누고 뭐 하겠다? 뾰족하고 긴 팁의 형태로 음극을 제작한다라는 얘기. 음극에서 나오잖아. 그지? 전자가 방출되니까 음극을 제작해야 된다. 왜 그럴까 이거지? 그렇다면 평평한 것하고 뾰족한 것하고 무슨 차이일까 이거지? 했더니 아하 압력에 대한 얘기 나오죠. 맞죠? 압력은 여러분들 뭐고 이거? 압력의 정의가 뭐죠? 압력의 정의 혹시 싶어서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압력의 공식이 이거죠. 이게 힘이고 요게 면적 아닙니까? 맞지? 그렇다면 이 공식만 보더라도 봐봐라. 분모가 면적이잖아. 그렇다면 면적이 뭐 할수록 압력이 크죠? 그렇죠.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은 큰 거지. 같은 힘이 나올 때 맞지? 면적이 뭐 할수록 그렇다면 평평한 면이 받는 것과 뾰족한 게 받는 게 면적이 어느 게 작죠?
뾰족한 게 당연히 작겠지. 그 말인 듯해요. 맞죠? 그래서 아하, 같은 무게의 물체가 평판 위에 올려졌을 때보다 뾰족하고 긴 팁으로 이루어진 올려놓으면 팁 끝에 더 큰 압력이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자가 방출되는 곳인 음극을 뾰족하고 긴 팁 형태로 제작을 하면은 여기에 압력이 유효 전압이 커지게 되고 맞죠? 그래서 F 값이 좀 적다 하더라도 쉽게 전자가 방출되니까 이 되었죠. 길쭉한 원통 모양의 물체에서 높이를 직경으로 종횡비라는 말 알죠? 이거는 종횡비. 종횡비는 뭐에서 뭐를 나눈 겁니까? 원통 모양의 물체에서 직경이란 말은 참 안 썼으면 좋겠는데 직경은 지름이죠. 그러니까 직경은 바로 뭡니까? 이거 지름이니까 넓이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똑같은 거죠. 높이는 많을수록 높을수록 좋고 이거는 작을수록 좋겠지. 됐습니까? 아하. 높이가 종이죠. 이게 횡이죠. 세로, 가로. 그래서 종횡비죠. 갑자기 글 읽으면서 슬퍼집니다. 종횡비가 좋은 사람들은 부럽죠. 원형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요. 땅 넓은 줄만 아는 종횡비로 온다면 정말로 형편없죠. 쌤은 압력을 너무 받지 인생을 살면서. 그죠? 일반 사람들이 받는 압력이어서 저는 그래서 계속 퍼지나? 어쨌거나 종행비 하는 순간 갑자기 인생이 서글퍼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뭐겠노? 종행비가 큰 팁이 전지 방출이 크다. 이렇게 하죠. 맞죠? 자, 이제 이거는 뭐를 평평할 때는 스파크 현상이 생겨가지고 안정적인 전기 방출이 불가능하니까 팁을 갖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걸 당연히 뭐다? 전기장을 뭐 한 거다? 정대시킨 거다 이거죠. 맞죠? 그 다음 전기장을 정대하기 위해서는 팁 모양의 문제지. 그리고 당연히 평평한 판 대비 얼마만큼 한가 이게 바로 정대하는 인자라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나왔는가 하면은 뾰족하고 긴 팁의 형태로 제작하라. 첫 번째 나왔습니다. 이게 A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 하고 뭐 나온다? 또 두 번째 거 나오죠. A는 모양이라면 이번에는 거리제? 팁과 팁 간 거리도 중요하다. 그렇지? 팁 간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림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장이 충분히 침투하지 못해 전기장의 침투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림 위를 보았더니 점점 이렇게 전기장이 잘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넓혔습니다. 그죠? 위에 그림처럼. 좀 더 넓혔죠. 그렇다면 이 팁과 팁 간의 거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했을 때 팁 높이에 적어도 어느 이상? 2배 이상이라는 조건이 나왔네요. 그 정도 해야지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답니다. 물론 그림에서는 2배가 안 나왔지. 한 배도 아닌 듯합니다. 어쨌거나 2배 이상 거리를 해야지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데 2배보다 더 멀어지면 그러니까 적당히 해란 얘기죠. 전장 정대 효과는 유지되지만 팁 개수가 준다는 얘기는 팁이 무슨 극이었습니까 방금? 음극이었죠. 그러니까 전자 방출될 수 있는 군형이 적어진 거잖아. 따라서 전자 방출이 점점 적어지. 이 말도 이해됐죠? 그래서 전자가 방출되어 전력의 양 또한 작아지게 된다. 여기까지가 또 끝났지. 이번에 세 번째 뭐도
해서 C 해가지고 이까지 제목이 뭡니까? 전개 방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 맞죠? 첫 번째 뭐다? 모양. 종횡비. 맞습니까? 종횡비가 좋은 것. 2. 거리. 맞죠? 2배 이상. 세 번째 이제 뭐다? 재료마다 뭐가 있다 했노? 고유한 일함수가 있다 했지. 재료의 일함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래서 전개 방출이 쉽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낮은 일함수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맞겠죠? 따라서 전개 방출을 쉽게 유도하기 위해 일함수가 낮은 세슘이나 발유가 같은 걸 코팅한다는 얘기네요. 팁의 뾰족한 부분에 코팅해서 뾰족한 팁의 형태를 유지한 채 위에 뭐다? 재료만 살짝 도포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렇게 끝났네요. 문단을 여기서 나누면 좋겠는데 문단 나누려 하니까 너무 짧죠, 지금. 문단 나눠야 됩니다, 솔직히. 그죠? 자, 이렇게 해서 4문단은 전개 방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 정도로 하면 될 거고요. 마지막 내용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성능에 대한 얘기지. 하면서 새로 나오는 또 용어가 켜짐 전기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했던 전장, 정대, 인자도 나오죠. 아까 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 켜진 전기장이 뭔가 봐봐라. 자, 켜진 전기장. 1제곱센티미터 면적에서 10 마이크로암페어의 전개 방출 전류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전기장의 크기가 켜짐 전기장이라 했습니다. 자, 잠깐만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요. 방금 켜짐 전기장 떠풀이가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이라고 했죠. 자, 지금 단위가 1제곱센티미터고 그 다음에 분의 마이크로 암페어 아닙니까? 그럼 이게 10 마이크로 암페어가 요거죠, 지금. 맞죠? 지금 제시문에 따라서 그림에 적용해 보니까 이 전개방출 전류 10 마이크로 암페어 포 제곱 센티미터에 해당하는 이 10 크기가 바로 켜짐 전기장의 크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서 요게 켜짐 전기장이죠, 지금. 됐습니까? 자, 밑에는 거리죠, 거리 지금. 거리는 아까 기억나는 게 뭡니까? 2배. 맞습니까? 팁, 간, 거리 2배 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이 있었지. 그자?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나중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 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습니다. 1번 뭐 한 적 없습니까? 전기 방출에 영향을 주는 거 3개 얘기했지. 전위 장벽의 물질별 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맞죠? 3번 전개 방출의 원리를 그죠? 전개 방출의 방전현상은 나왔잖아. 그죠? 근데 이유를 설명하는 글은 아니었고요. 그죠? 특히 이건 더더욱 아니죠. 일함수도 나왔지만 그게 중요성을 강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뒤쪽은 틀렸죠. 그 다음 2번 문제 오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자, 선지 1번. 아까 이거 뭐다? 1번은 줄 뭐였죠? 줄 아까 현상 있었습니다. 줄 가열 현상. 물질 표면에 전기장을 걸면 맞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이제 전기장벽은 휘어질 수 있다. 맞죠? 일함수는 맞죠? 금속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가 뛰어넘을 수 있는 최소 에너지였죠. 4번은 냉각하고 전혀 관계없었죠.
터널리 현상이 맞죠, 요거. 자, 그 다음 갑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전개 방출 실험이네요. 끝이 뾰족하고 원통 모양을 갖는 같은 재질입니다. 일함수가 동일하죠? 맞지? 같은 재질의 T볼로 전개 방출 실험을 했습니다. 끝이 뾰족하고 아래는 원통 모양이니까 종횡비는 좋죠? 맞지? 그 다음에 가는 나의 2배의 전기장에서 전개 방출 실험을 한 결과이며 최대 전류를 얻은 팁간 거리는 서로 같았답니다. 자, 팁간 평균 거리가 10 마이크로미터일 때 면적당 전개 방출 전류값이 뭐다? 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2배였으니까 뭐였습니까? 5 마이크로미터죠. 뭐가요? 높이가요. 맞습니까? 일단 이 조건이 모양이나 직경이나 지름이나 높이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니까 1번은 무조건 맞지. 그죠? 종횡비 나누는 공식이 높이 직경 아닙니까? 같다고. B는요. 아까 했잖아. 높이는 얼마다? 5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지. 가와 나 모두 5 마이크로미터의 평균 거리를 갖는 경우에 걸어준 전기장의 크기는 켜짐 전기장 아까 제가 표시했죠. 이 정도라고. 5 마이크로는 여기 아닙니까? 그죠? 했을 때 각각 이놈과 이놈이 나오죠. 따라서 크다 맞죠? 가와 나 모두 방출 전류가 최대값 이후에 떨어지는 것은 아까 전기장이 충분히 침투하지 못할 때는 무슨 이유 때문이라 했습니까? 촘촘했을 때 잘 안 들어온다 했죠. 그지? 팁 간 거리가 좁을 때죠, 요거는. 그래서 이 거스는 이유를 뜻하는 말이니까 앞뒤가 서로 안 맞죠? 그래서 A하고 C 정답 2번이네요. 체크가 안 되노? 2번. 또 문제 있나? 4번 있습니까? 4번은 그냥 어휘 문제죠. 자, 볼까요? 그대로 한번 써봅니다. 제시문에 있는 거를. 제시문에 A에 찾아보세요. A가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끝에 있습니까? 그렇죠. 낮은 일함수를 가지는 재료 해서 가지는에 밑줄거지가 있죠. 맞지? 했더니 자 일단 문장 구조 동일한 걸 찾아야 되죠. 뭐뭐를 가지다, 뭐뭐를 가지다, 뭐뭐를 가지다, 뭐뭐를 빌어먹으랍네. 뭐뭐를 가지다가 돼 있네요. 그 다음 첫 번째 구조 동일한 거를 찾았습니다. 맞지? 선지 5개가 다 동일하네요. 호응되는 어휘의 성격이 같은 걸 찾아야 되죠. 일함수를 가지는 일함수는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게 아니지. 맞지? 물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간담회, 새끼, 기계는 아니죠. 그 다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대체죠, 이제.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이렇게 보통 2번까지로 거의 다 풀립니다. 제일 쉬운 게 1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제 대체를 합니다. 낮은 일함수, 낮은 빼고요. 했을 때 이거 문맥에서 성격을 가진다. 자부심을 가진다. 성격 쪽이 더 맞지? 맞죠? 이건, 성격. 이거는 특징하고 관련되는 것 같다. 맞죠? 특성하고 관련되는 것 같다. 정답 4번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